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챙겨야 할 끼니가 늘었나요? 연차를 당겼으며 가족을 돌봐야 했나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온라인 계약, 방문 서비스 중단, 복지시설 폐쇄, 갈 곳 잃은 돌봄을 감당해야 했던 100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한국여성민우의 코로나19 돌봄 위기 전화 인터뷰. 당신의 가족 누가 돌보고 있나요? 인터뷰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의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풀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하면서 오늘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망입니다. 네, 오늘은 꽃뱀님과 찐망님이 나오셨네요. 근황 토크 먼저 한번 해볼까요? 꽃뱀님, 뭐 요즘에 근황 어떤 거 있으실까요? 요즘의 근황은 저희가 요즘에 그 후원의 밤 민우회에서 준비 때문에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회원분들이나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고 있는 시기여서 오늘도 이제 농담으로 능이버섯처럼 우리 능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되뇌었답니다. 원래 버전은 능이 할 수 있다라는 짤이 돌다가 그게 바뀌어가지고 나는 능이버섯이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짤이 됐다가 나는 능이버섯이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어른이니까 이렇게로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맥락이 네. 요즘 맥락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능이버섯만 듣고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구나. 온라인 후원의 밤 9월 예. 9일에 진행됩니다. 구구데이.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외부에서 만난 회의나 이런 데서 만난 이제 분들한테 전화하고 딱 한 번 봤는데. 네, 한 번 봤는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기억하시죠? 사실 기억, 뭔가 너스레를 떨면서 사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도 저 너무 기억하고요. 뭐 이런.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때 회의 때 뭐 참 좋았던 것 같고 뭐 하여튼 이상한 말하다가 약간 이제 흠칫소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활동가로서 이 어떤 본질적인 질문에 휩싸이지 않나요? 어떤 본질이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후원을 좀 받을 만한가 우리가? 예. 저는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봉착해서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좀 정체성이 좀 자각되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운동을 이제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멋있네요. 소름 끼쳐요. 왜 활동가인 너무 내가? 창피해. 모르겠어요. 나 왜 이러지? 근데 그 본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돈을 그럼요. 액수를 후원한다는 거는 그럼요. 쉽지 큰 않죠.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본질적인 질문과 답변을 혼자 스스로 하면서 이제 온라인 후원의 밤에 이제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사무실이 좀 복잡복잡하게 시끄러운 와중에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심각해지면서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뭔가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맞아. 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동료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굉장히 일부가 이걸 겪었다면 이건 어떤 감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HIV 있잖아요. 그 에이즈라고 하는 그 감각은 어떤 감각일까? 그 어떤 절대적인 박탈감과 우울감과 이런 걸까? 그런 생각이 동시에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두가 겪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누군가 일부가 겪는 사람들의 감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고 맞아요. 근데 다 같이 힘들어도 힘든데 내가 어떤 수수자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사회적 낙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집중되잖아요. 뭐 사별도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가시화되지도 않고, 그쵸. 되게 유언비어만 엄청 떠돌고 그쵸. 그런 상황들이 참. 그러니까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에도 이렇게 힘든 마당에 맞아요. 사실 유언비어가 많고 되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박탈감을 겪는다는 건 어떤 감정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코로나19 그 확진자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완치된 인터뷰 중에 실제로 이 신체적인 고통보다 불안장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인 기피, 불안증 이런 게 한 번 겪다 보니까 이게 되게 해소하기 어렵고 그리고 코로나가 한 번 걸렸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위험도 있겠지만 이게 미칠 수 있는 왜냐하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은 사실 같은 얘기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게 좋은 사회의 리트머스가 된다면 사실 훨씬 더 너무 이해가 되는 되게 고통스럽게 이해되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제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저도 그러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갇혀 뭔가 나가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고 어쨌든 사회적 교류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줄어들고 좀 불안한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우울감도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기존에 좀 이렇게 병이 있으셨던 분은 더 많이 악화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뭐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가 많이 걱정되기는 하더라고요. 서로의 안녕을 또다시 진심으로. 그러니까 정말 네. 요즘에 정말. 인사가 안전한 일상을 지내길 바란다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찐막님은 어떤 네, 근황이 저는 있으신가요? 그 예전에 112화에 나와서 저의 전세 사기 당했던 일을 얘기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끝이 나질 않아. 안 끝나는데 또 연마다 돌아오는 그 과태료 부과 기간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전세 사기로 인해서 사게 된 그 집이 불법 증축물이어가지고 그 불법 증축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을 원래 서류상에 있는 면적만큼 돌려놓는 공사를 하던가 네, 과태료를 내라라는 통지서가 왔고 안 그래도 사기당한 게 억울한데 이 과태료를 다 낼 수는 없다 해서 민원을 다시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 다 낼 수 없다라는 항의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작년에도 과태료 부과 기간에 그 민원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반액으로 절감해서 과태료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없어야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냥 내라는 돈 다 내지 말고 네.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취득하게 된 집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서 감액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하고 싶었었던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다. 그렇죠. 네, 이의 제기를 할 사람 있으면 하라고 네. 이제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간에 꼭 의견을 제출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저희 같이 사는 친구들의 이제 저희 집에 가훈이 있는데 가훈. 이제, 네, 네. 저희 공동체 뭐예요? 가훈이 있는데 가운도 있어. 네, 대단하다. 있어요. 그리고 부도 나눠져 있어. 저는 부도 있어요. 대외 협력이어가지고 세 분이 사시는데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네 명이죠. 저 강아지까지. 네, 네. 그렇죠. 시루.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이네요. 저는 대외 협력이라서 이런 뭐랄까 기자와의 소통, 저희 인터뷰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외부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문화, 체육, 예술 쪽 담당하는 분은 새로운 공연, 놀러 가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있고 기획재정부 담당하는 분은 그 뭐랄까 전세 계약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대출도 본인 이름으로 받았고 뭐 온갖 그 회계 관리 그 여행 갈 때 이렇게 예산 짜기를 엑셀로 하시는 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서류 작업이 굉장히 능하고 기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다면 한다 간다면 간다가 저희 집 가훈이었거든요. 그런 되게 목표의식적이고 좀 빡센 일상을 사는 거를 싫다면서도 변태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추가로 더 이상의 사기는 없다. 한 줄 이제 한다면 한다, 간다면 간다. 더 이상의 사기는 없다. 이거 문신으로 새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뭐 웃기지만 뭐 슬프기도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대외협력부, 문화체육 세 명인데 하나씩 다. 그리고 기획재정 이걸 혼자 하고 있는 1인 가구로서는 굉장히 역분이 있죠. 좀 부럽다. 부럽다. 조금 부럽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 거의 총리같이 이제 살아가야 되거든요. 모든 거를 이제 그치, 결정하고. 그치. 내가 내가 대통령이지 뭐야. 대통령이죠. 예. 좀 국무총리에 더 가깝지만. 예, 실무는 국무총리인데 이제 입장은 대통령이고 사실은 1인 가구인 어떤 인생을. 그렇죠. 외롭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까 꽃뱀님이 후원의 밤 얘기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좀 후원의 밤 이렇게 연락을 돌릴 때 좀 활동가로서 각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각성인 게 네, 맞아요. 전화를 하면 사실 그냥 지인인데도 엄청 그래 민우 엄청 고생하지 잘하고 있고 막 당연히 후원해야지 막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따숩다. 그럴 때 막 그래 내가 헛살지 않았고 갑자기 인류애가 맞아. 샘솟으며 그리고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해온 것들을
아, 누군가는 알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 또 이걸 또 1년 가나?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청취자분들도 네. 후원을 한번 해주십사. 그렇죠. 물론 이제 해장상담소 후원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비누의 계좌로 소액이라도 후원이 가능하니까 이참에 아, 해장상담소 잃을 수도 없다. 계속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한다, 간다면 간다. 네.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후원 이참에 한번 또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과 말씀 한번 진하게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방송이 지금 일주일 미뤄졌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진짜 열심히 녹음했어요. 진짜 거의 나쁘지 2시간 않았는데. 가까이. 아, 그리고 되게 재밌게 녹음 잘했단 말이에요. 지금 못 들어서 하는 일이 정말 초재미였어요. 네. 유잼, 짱잼, 진짜. 아, 이거는 대박이었는데. 그런데 그 파일이 이제 컴퓨터에서 옮기다가 이렇게 잘못 건드렸는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아주 개미 코딱지만하게 들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여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제 방송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에게 어떤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즐거웠던 분위기와 다르게 오늘 조금 화나고 좀 그럴 수 있는 주제예요. 지난 한 달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확산되기 전에 그래도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7, 8월이 그렇게 뭐 마냥 즐겁고 아 여름이다 뭐 이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민우에도 이제 여성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너무나 다들 이제 화도 많이 났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도입으로 해볼까 해요. 뭐 찐망님이랑 꽃뱀님은 요 사건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언론 보도 됐었을 때 당시에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있고 그 외 피해 사실에 대한 고발이 있었을 때 언론에서 전화가 사무실 진짜 많이 왔어요. 맞아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더 많이 전화를 받았겠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위들은 근데 저희 쪽으로도 연락이 되게 많이 와서 묻는 질문 중에 이게 여당에서 계속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박원순 그쵸. 시장이 아니더라도 뭐 부산 네, 네, 오거돈도 그랬고 그 전에 안희정 네, 충남 쪽도 그렇고 이랬을 때 여당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그렇게 정치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작동시킬 만한 뉘앙스를 가진 질문들을 해와서 그게 지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이라고 지금 괜찮다는 게 아니지 않냐라면서 그런 식의 기사는 안 된다라는 질문 자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통화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그냥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 이 사건을 좀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4년이 지나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냐.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봐요. 왜 얘기 못하는지, 왜 나중에서야 얘기하게 되는지 정말 모르나 봐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참다. 근데 내가 얘기 안 하면 다른 피해자 생기겠구나. 그건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지겹도록 이런 질문은 문제다라고 얘기해왔는데도 여전히 또 바로 나오는 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바로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었고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분이 말씀을 안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쵸.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었던 조직 내에 서울시 내에 문제가 있고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작동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피해자 탓하기의 얘기들은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그 4년을 왜 이야기하지 못하고 묵혔냐 이제 이런 초반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언론에서도 이제 그러고 사실 이제 4년 동안 이 피해자가 어쨌든 문제제기하지 않은 게 지금 최근 경찰 조사나 이런 데서 이 측근이라고 하는 그 비서실장 경찰 조사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4년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 보다는 이제 4년을 왜 이야기할 수 없었나가 사실 사회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질문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4년을 이 시간을 견뎠다는 것이
당연히 이제 훨씬 더 여성 노동자들이 이입하는 경향도 있지만 또 청년 노동자들이 훨씬 더 이입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제,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억지로 뭔가를 강행해야 되거나 자기가 이제 어떤 걸 원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제기하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일하다 보면 누구나 사실은 이 감각이 웬만하면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특히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다른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4년 동안 얘기 안 했냐는 거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꽃뱀이라는 그 어떤 피해자가 유발했다라는. 그쵸. 예. 다른 의도가 있어서 지금 얘기한 거다. 그쵸. 그 말을 그냥 질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궁금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되게 잘못된 질문이고, 근데 질문을 뭐 모든 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제거하는 방식이라보다 그 질문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는 사실 언론의 역할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맞아요. 질문을 계속해서 뭔가 유발하거나 제기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언론이든 서울시 자체든 뭐 여러 이제 영향력 있는 매체든 경찰 조사든 이제 그 질문보다는 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기했을 것이고 그간에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도지사에 의한 지금 성폭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분명히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너무나 적법하게 제기돼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왜 뭐 4년 동안 제기 못했냐보다 왜 어떻게 4년을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냐가 사실 그게 훨씬 더 분통 터지는 왜 그게 가능했냐? 네. 왜 해결을 안 했냐 그거를. 네. 왜 그게 해결 안 되는 구조냐. 그게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게 진짜 어떤 궁금해요. 조직 문화길래 이런 게 오히려. 그렇죠. 실제 당시에 문제 제기를 지금은 하셨었지만 못하신 분들도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희 미투 운동 한창 이제 많은 회자가 될 때 이어 말하기를 맞아요. 막 밤을 새가면서 맞아요. 거리에서 이야기할 때도 정말 아주 예전에 경험했었던 그 십수년 전의 이야기, 뭐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낸다라고 하면서 일상 속에 겪었었던 뭐 성폭력의 경험들, 추행의 경험들을 막 꺼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얘기한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었잖아요. 그게 다 막 연결되면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발화가 가능한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음. 서울시장이라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도 절망 속에서 이제 네, 가능성을 맞아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언론에서 그 박원순 시장의 보도할 때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민우회에서도 카드 뉴스를 내보내긴 했었는데 그 시신을 이제 이송하는 장면이랄지, 맞아요. 예, 뭐 CCTV로 걸어가는 장면이 사실 그대로 노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자살 보도 준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연상되는 장면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정신적으로 약간 취약한 사람들, 예,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혹은 사실은 그걸 겪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장면이면 그게 이제 사망에 연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굉장히 실증적인 연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유명인 사망 이후에 실제로 자살률이나 그런 게 많이 늘어나는, 모방 자살이 늘어나는 그런 연구 진짜 많죠. 네. 근데 그때 실종되고 나서 그 한 4시간가량 사실은 보도하는 뭔가 굉장히 좀 그 사망을 추측하는 보도랄지 그 사망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시신을 이송하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랄지 사실 뭐 우리가 지상파라고 하는 이제 주요한 뭐 뉴스나 에서도 이제 그대로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이고 뭐 그거를 보고 바로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유명인이잖아요. 네. 굉장히 친근하게 이 사람을 면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이제 어쨌든 서울시장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인물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걸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도 어떤 면에서는 언론이 이럴 수가 있는가, 거의 언론의 기능이 거의 마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자살 보도 준칙도 그렇지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 준칙 자체도 아까 뭐 정치적으로 편가르기의 어떤 입장이랄지 피해자를 탓하거나 뭐 의심하는 류의 그것을 의혹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보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서 이것도 참 방송에서 많이 다뤘었던 주제인데 또 한 번 반복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민우콜링이라고 회원분들이랑도 안부 전화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참담한 심정이랄지 뭐 민우애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도 뭐 어떤 민우애가 있어서 힘이 된다 막 이런 다양한 얘기 되게 들려주셨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위기는 어떤지 뭐 관련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좀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그때 이제 저희가 민우콜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좀 회원들은 잘 지내시는지 또 여러 이제 손정우 사건부터 박원순 시장 사망 그다음에 그 안희정 모친의 이제 장례식에 화환을 막 그쵸. 이제 뭐 대통령도 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랄지 사실 이제 그동안 2년여간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미투 운동을 하며 다른 피해가 더 이상 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운동했던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뭐 최근에 뭐 기안84가 그 나 혼자 산다의 봉지은이라는 캐릭터를 마치 성상납을 해서 네, 예, 대기업 들어가는 대기업을 들어간 것 같은 굉장히 뭐 해명을 해도 뭐 장면으로는 그 이미 뭐 뭐 이렇게 조개를 네, 맞아요. 깨는 거였나요? 배 네. 위에 놓고 조개를 약간 깨는 듯한 그런 거랄지 아니면 뭐 기안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동네 이름을 했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는 전혀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 목소리는 이렇게 많이 내고 있지만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 되는 속에서 이제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일터나 주변 지인들이랑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신을 이제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직 뭐 결과 나오지 않지 않았냐. 아, 너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너무 고인에 대한 무례하다. 아니면 뭐 그 공도 과도 있지만 이제 공을 봐야 된다. 근데 또 중간 뭐 마치 되게 지렛대 지렛대 잡아주는 것 같은 뭐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언어를 갖고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가 왜 나에게 되게 중요한 지금 정치적인 의제인지에 대해서 답답함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뭐 서울시의 여성 정책, 젠더 정책을 박원순 1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망함으로써 정책적인 건 혹은 뭐 젠더 정책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해왔었던 진보 정책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서울시로 들어갔었던 인사들이 본인의 업적도 다 훼손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아무리 그 개인이 엄청난 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가 드러났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은 채 공이 너무 중요하지 않냐, 그걸로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 않냐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과 얘기하면서 그거 되게 사실 이분법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공은 공이 있는 걸 인정해라. 과가 있듯이. 이 말에 대한 진짜 그 문장에 대한 논거만 잠깐만 헤쳐보면 과가 없는 공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공이 있고 과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공을 보지 않냐. 지금 과부터 보냐라는 문장 자체도 우선 성립이 안 되고 과가 없는 공이라는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과가 드러났는데 심지어 또 사망을 했어요. 이런 되게 굉장히 좀 비극적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분노스러운 상황. 그쵸. 예. 책임 물을 대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쵸. 그쵸. 예, 이런 조사도 상황에서 어렵고. 그의 공을 인정하라라는 얘기가 실제로 이제 이 말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이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에서 과연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정말 생각한 이야기인가. 되게 중립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중립이 아니죠.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제 이입하지 못하는 어떻게든 중간으로 기울기를 어떻게든 맞추려는 사실은 그거지. 공과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음 단계를 가려는 목소리들을 굉장히 지우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더 뭔가 참담함을 느꼈던 거는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졌었던 그 소송이 서울대 신교수 사건이었는데 그걸 맡았던 사람인데 맞아요. 결국에 이 사람의 과가 드러난 지점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이 참 너무 아이러니하고 진짜 너무 참담한 어떤 심정이 드는 지점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잘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근데 자기가 하는 어떤 행실들에서도 사실은
그것도 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공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 남성 뭐 고위공직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화가 났고 그거는 안희정 씨도 마찬가지였던 거잖아요. 저는 그거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안희정 씨가 충남도지사였을 때 무슨 여성활동가 대회였나? 그때 그걸 충남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충남도지사여서 와가지고 멘트도 했었어요. 발언도 맞아요. 했었어요. 심지어 예, 솔직히 예, 여성 운동가를 앞에 두고 네, 예, 네. 그랬었죠. 심지어 거기서 뭐 아버지 뭐 이상한 얘기 하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럼 충남에서 젠더 정책 이런 거를 좀 더 하겠구나. 이런 그쵸. 사실 어느 정도의 뭔가 신뢰를 쌓는 어떤 행보들을 보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가 정말 명백히 잘못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물러나게 되고 아 이게 참 뭘 믿어야 되나 이런 맞아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게 그 비서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고위 공직자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피해자인 분이 비서직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펜스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비서를 아예 여자를 뽑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실제 의원실에서 모두 다 남성인 상태로 의원실 보좌진들이나 아무튼 그 구성원들을 다 뽑기도 하고 있죠. 그럼 그건 또 사실 차별이잖아요. 배제하는 거죠. 그렇죠. 펜스룰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가 2002년 당시 더 힐이라는 잡지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한 발언에서 비롯된 용어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이제 성추행이든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 외의 여성들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이제 펜스룰이라고 하는데 이런 펜스룰적인 해결 방식이 뭐 여러 이제 지자체나 해결 방식에서 보이고 있죠. 아니 아내 없이 식사 장소에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내 없이는 멀쩡하게 그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과 이렇게 정말 사람 간의 대화를 못하고 치근덕거리거나 이상한 그러니까. 추행을 하겠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는 꼴이 아닌가 그쵸. 싶어요. 애초에 나는 여성을 동료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네. 어떤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게. 이거는 정말 강력한 인과관계의 모순과 이제 여성 혐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맞아요. 원인을 우선 알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원인도 여성 탓, 해결도 여성으로. 네, 이건 되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렇게까지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존재라고 끊임없이 이제 이런 식의 해결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를? 네. 그러면 남자들이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여성을 채용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쵸? 그 주요한 일이죠. 직종에 예, 그런 방식은 정말 근데 남성들끼리만 구성된 집단들 이제 기업에 보면 이제 뭐 직군이나 기업에서 그런 특성을 가진 곳들은 사실 네. 폭력적인 문화, 조직 엄청- 문화 때문에 그쵸. 그게 엄청나죠. 맞아요, 또 다른 맞아요.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뭐 그쵸. 소리 지르거나 실제 음. 폭행도 정말 네. 직장 내에서 많았었던 시절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다른 문제를 발생을 시키더라도 네 여자는 뽑지 않겠다, 같이 일하지 않겠다. 라는 방법밖에 찾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그때 그 세월호 때도 수학여행 없애겠다. 맞아요. 예, 이런 식의 대책이 맞아요. 나온 거랑 똑같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근데 그래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저는 약간 좀 계속 희망을 찾나 봐요. 희망 중요하죠. 네. 그랬을 때 중요하죠. 국회패미라는 그룹에서 맞아요. 안희정 모친 사망했었을 때의 그 화한 관련돼서도 그렇고 좀 내부적인 구성원들이 따로 목소리를 내는 그 순간을 보게 될 때 이전에는 맞아요. 없었었던 그룹이잖아요. 너무 멋있었어, 정말. 정말. 근데 이제 국회패미가 그 안에서 활동할 때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 네. 사실 색출을 하고 싶어 한대요. 괜히 그래서 정말 비밀리에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너무너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비서직과 관련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인사권이 상사인 고위 공직자에게 다이렉트로 달려 있고
비서직은 또 되게 개별적으로 다이렉트로 그 상사랑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러니까 문제 제기했을 때 그냥 얘만 딱 이렇게 떨궈내면 되는 것처럼 느끼고 그쵸. 왜냐하면 어쨌든 얘는 이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가 될 수 있는 거는 네가 책임지고 덮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실제 낮은 직급의 비서 역할을 하는 분들은 여성들이 진짜 많지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성들만 많은 이 맞아, 구조가 맞아. 또 똑같이 맞아, 뭐 맞아. 국회든 뭐 이제 공공기관 내에서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어떤 그런 감수성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너무 적고 어떤 방식으로 비서의 역할을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뭐 그게 뭐 시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기분을 살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걸 관리하는 어떤 역할이 비서 업무로 진짜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런 방식이어야만 했나. 그러니까 왜 꼭 여성을 비서로 앉혀서 기분을 보좌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그것도 참 되게 감정 노동을 특히나 이제 여성들에게 어떤 무슨 뭐 본연의 역할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 배려하고 챙기는 어떤 그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역할을 이제 맡기고 훨씬 더 쉽게 요구하고 그렇게 배치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한 좀 고민도 되는 것 같아요. 김지은입니다. 그 책에 정말 상세하게 비서 업무가 네, 어떤 것인지 맞아요, 적혀져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새삼 정말 다르게 보이는 어떤 네. 정말 디테일한 업무들이 네. 있구나. 네. 그 안에서의 전문성이 막 읽히는 어떤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일로 여겨지지가 않고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돌봐주는 어떤 존재로만 이 직업을 맞아요. 여기고 있진 않나. 드라마에서도 보면 비서랑 사랑에 빠지고 막 넥타이 매주고 그거 너무 막 문제적이에요. 진짜. 러브라인으로 그리는 그런 미디어들도 워낙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보다는 바른 모습, H라인 스커트 맞아요. 네, 그런 이미지들이 상상되는 게 되게 한계적이었다라는 생각 들었던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희경 선생님이라고 그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이자 이제 오키살롱 대표이신 선생님이 그 한겨레에 쓰신 칼럼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지금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좋은 문장이 있어서 좀 읽어봐 드리고 싶어서요. 박원순 시장 사건은 지난 3주 동안 쏟아진 수많은 기사, 발언, 공유, 댓글, 반박, 박제, 생중계를 나 역시 밤잠을 설치며 읽거나 읽고 나서 밤잠을 설쳤다.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 어떤 문제로 정의돼야 하는가? 물론 가장 먼저 성폭력 문제이다. 동시에 노동권 문제고 여비서라는 직무를 만들어낸 성별 분업 체제의 문제고 지자체의 조직 문화 문제고 어공, 어쩌다 공무원, 어공과 늘공, 직업 공무원을 늘공이라고 하죠. 예, 이 갈등하는 공무원 사회의 문제고 권력 문제를 도덕 문제로 치환하며 정치를 팬덤화하고 진영화해온 정치 문제고 끝없이 말하는 진보 지식인 남성이라는 현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단지 사실관계 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잡성을 충분히 복잡하게 다룸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 전체의 변화로 밀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절대 하나의 폴더에 분류될 수 없는 복잡함을 견디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이들에겐 바로 그 힘과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칼럼을 써주셨는데 사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당연히 이제 성폭력 사건은 네. 여기서도 언급했지만 성폭력 사건이 동시에 비서라는 소위 이제 따옴표 있으면 여비서라는 그 직종의 문제고 그 김지은입니다에서 제기했던 그 수행비서 업무 체계 정말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노동자로서 진짜 이게 가능한 일상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노동의 문제이고 그 공무원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그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이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그랬던 거잖아요. 뭐 소위 얘기한 측근, 육층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서실장 뭐 다 연락 받아도 정말로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부재한 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아니어야 되는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가 이 사건 하나로 촉발된 것이지 실제로는 이 아래 이 많은 문제들이 되게 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또 다른 해결 방식을 찾을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조직 내의 문화를 바꿔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문제인 거잖아요. 실제 저희 쪽으로 상담이 들어오거나 뭐 이 자문을 요청하는 조직들을 보면 제대로 뭔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이 조직이 공동체가 제대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의 분위기와 결국엔 가해자만
퇴출되고 말거나 아니면 피해자만 그만두고 많은 조직과는 정말 다른 이후에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외부의 인권위가 서울시를 조사하는 방식이지만 그럼 서울시 내부에서는 구성원들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에서 네. 그게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가해자 1인을 뭐 괴물로 만들어서 삭제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뭐 민회를 비롯한 여성운동 단위에서 해왔었던 이야기인 것이고 맞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서 고민해야 될 것이 이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쵸. 지금 이제 밝혀졌었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뭐 이 사람들한테만 한정된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권력이 있어야만 성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게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이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어볼까 해요. 민우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성 노동팀이 있고 거기에서 노동 상담도 하고 있고 이제 노동 이슈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접하고 있는 사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진짜 많잖아요. 오늘 한번 이제 조직 문화랑 관련돼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재작년에 이제 조직 문화 관련된 소책자를 발간을 했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희롱 사건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 여성 직원에게 범죄 행위를 암시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 문화. 여성 직원을 연애의 대상으로 여기며 불쾌한 말과 행동들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적 행동들이 허용되는 조직의 분위기는 여성들을 더욱 일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는 주제들을 굉장히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어떤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희롱이 단순히 가해자 한 명이 정말 이상한 어떤 괴물이라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걸 용인하는 어떤 조직 문화에서부터 사실은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거. 이 책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찐망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책은 2018년도에 제작된 책이고요. 이런 제목을 달고 있어요. 회사의 조직 문화를 고민하는 땡땡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싶은 책인 거고 네. 이제 당시에 저희 민회에서 만났었던 20명 정도의 여성 노동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었던 인터뷰, 집담회의 얘기들을 모아서 만든 사례집 같은 것이고 워낙 다양한 키워드로 직장 문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성들이 어떻게 차별받거나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담고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실려져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당신의 조직 문화를 체크하는 100가지의 그라운드라는 책 챕터의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워낙 구획은 외모평가, 반말, 호칭, 막내 역할, 농담, 평가하는 말, 술자리, 흡연 뭐 등등등 아이고, 되게 듣기만 많은 해도 좀 짜증나. 10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참여해주셨던 분들의 입으로 만들어진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했었던 질문들인 거고 되게 일상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흡연 파트에서 나는 비흡연자인데 회사 생활을 잘하려면 담배를 피워야 하는 건 아닌지 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 뭐 이러면 이제 체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보시면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질문. 아이 있는 여성을 배려한다며 야근을 빼주고 평가할 때는 야근을 안 했다고 저평가한다.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진짜 본인의 회사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런 조직 문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본 거라서 뭐 객관적으로 몇 개 이상이면 이 조직 문화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체크리스트는 아니고 얼마나 많이 해당되고 있는가, 우리 조직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 이 책을 전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이제 인쇄되어 있는 것은 배포가 끝난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민회에 이제 뭐 메일이나 SNS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파일을 좀 내부에서 개인 소장용으로 혹은 그룹에서 스터디용으로는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홍보도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막 이게 집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해주신 얘기 중에 회사의 꽃순이라는 역할을 여성들이 많이 맡게 된대요. 혹시 꽃순이 들어보셨나요? 꽃순이? 꽃순이. 왜 꽃순이죠? 뭐 연기 잘하시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꽃순이가 뭐냐면 회사에서 행사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뭐 승진의 표창 같은 걸 주든 뭐 뭔가를 전달해 줄 때 그 뒤에 꽃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H라인 스커트를 입고 아유, 단정한 차림에 꽃을 지겨워, 들고 정말. 가만히 있는 네. 역할을 하는 사람을 꽃순이라고 근데 제가 부른다고. 저번 녹음 때 생각이 안 났는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뭐가요? 어떤 대학교에 조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데 그때 옛날이라기보다 한 뭐 14년 정도 많이 정말 했네. 롱롱 타임 먹었는데 그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 행정직 그 조교가 그 연구 조교 있잖아요. 그 같은 사무실에 한 5명 정도 여자 직원 다 여자였어요. 그 이런 표창장 주는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 교수들 대상으로. 지금 갑자기 생각났던 거는 그 중에 가장 외모를 많이 보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예쁜 애가 가라. 예. 근데 그거를 말하진 않지만 은근히 이제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근거가 추천을 사실은 하시죠. 예, 근거가 되게 분명하지 않아요. 없는데. 예, 분명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했으면 저번에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 분위기에서는 저는 이제 6개월 이제 계약직 적이어서 이쪽은 정규직도 있었고 이래서 좀 저는 약간 좀 또 어떤 깍두기 같은 존재였거든요. 네, 뭐라고 네. 하죠? 그거를 하여튼 이렇게 좀 다른 영역의 존재였어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안 시켰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걸로 뭐 기분 좋고 나쁘고 이런 자체가 짜증나지만 네, 이런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맞아. 그 꽃순이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은근한 여러 감정들? 그쵸.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쨌든 이 외모 차별 네. 같은 거잖아요. 네, 외모 차별이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외모 차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하는 왜냐면 여성들 사이에서는 마치 외모를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그쵸. 것이 되게 이렇게 되게 분위기적으로 되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항상 시켰고 그 사람도 사실은 나의 외모를 평가한다라는 것의 기분 좋음이라기보단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나한테 역할을 준 거잖아요. 그쵸. 네. 뭐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실제로 그 역할을 이제 요구받을 때 드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여성들 사이에서의 관계나 분위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게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무, 맞아요. 어떤 역할을 사실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맞아요. 그게 내가 평가받고 싶은 지점이 아닌 아니죠. 다른 걸 이유로 해서 나한테 왔을 때 이거를 받을까 거절할까 이거에 대한 거는 맞아요.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네. 책에 이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분은 너무 계속 젊은 여자 직원만 이 업무를 원래 담당하던 팀도 아니야. 근데 계속 다른 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이 들어오니까 다른 시도로 남자 직원을 서류에 올렸대요. 이분이 그냥 그 역할을 하게끔. 근데 바로 달려. 여자가 해야 된다. 참나 그래서 진짜. 다른 방식의 시도를 했는데 차단당하고 결국엔 또 다른 여성 직원분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소개들이 있었고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이 행사 총괄이고 저희도 총회에서 그 상패 그쵸. 전달하고 꽃 주는 역할 저희끼리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그건 하죠. 내가 상패팀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쵸. 이제 꽃 사고 주는 것부터 이 그치. 누가 상 누굴 받을 사람인지에 주면, 대해서 맞아요. 제일 잘하는 게 나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정당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분 나쁠 이유 없이 하는데 굳이 그 역할이 아닌데도 젊은 여자들을 콕 집어서 시키는 이런 분위기에 맞아요. 대한 분노 네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 과일 선물이 들어와. 그러면 이 과일 선물이 너무 싫은 거야. 맛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 결국엔 그 과일을 깎아서 팀별로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아닌데 과일 깎아서 주는 거 진짜 왜냐면 그 날파리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날파리. 치워야 돼요. 그렇죠. 빨리 맞아. 먹고 진짜 나눠서 노동이야.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일 깎기는 또 여자니까 네가 과일을 잘 깎잖아. 과자를 뭐 테이블에 회의 세팅 다과 하잖아요. 그거 과자 까는 거는 네가 잘하잖아 여자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대단히 과자를 어려운 제가 놓는 걸 좀 그분은 보셔야겠네요. 네, 과자를 그냥 뭐 던져놓지 과일을 뭐. 제가 네. 깎는 걸 한번 보셔야겠네요. 아니면 과일을 막 그 얇게 깎지 마시고 두껍게 한번 깎아서 저는 이제 그리고 살이 안 남도록 예, 살이 없도록 과일살만 이 껍질살이 그 혼자 이러면 또 이제 아까우니까 몰래 가서 먹어. 껍질째 그럴지언정 아, 한번 먹을 이제 먹을지언정. 네, 저 이렇게 잘 과일을. 깎았어요.
과일을 얼마나 못 정말. 깎는지. 근데 저는 아까 그 찐망님이 꽃순이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꽃순이에 대한 이제 기억이 꽂혔어. 예, 너무나 이제 지금 선명하게 와서 들어와 그- 들어와. 저기 그 사례에 쓰신 사람 그 분처럼 더 생각하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더 그 이렇게- 김땡땡 선생님이 그거 만약에 꽃순이를 시켰어요. 시켰으면은 다 같이 왜 여자한테 시키고 난리야?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연대의 기회로 삼았을 수 있는데 그쵸, 오히려 이렇게 씹으면서 예, 사실은 그때는 좀 어떤 모종의 어떤 부러움 그리고 이게 외모인가 아닌가 이것도 되게 정확하지도 않지만 그치, 그런 그럴 수 식의 있죠. 얘기가 우리의 연대를 막았네요. 음. 지금 생각하니까 바로 지금 같으면 이거를 왜 저기 가만 안 둬? 예. 그치, 우리가 연결될수록 이름도 왜 강한데. 꽃순이냐고. 제가 이 얘기 몇 번 해줬는데 꽃은 식물의 성기거든요. 그럼 저 식물의 성기라는 얘기신가요? 저 혼자만의 싸움의 기술. 식물의 성기인데 전 뿌리 깊은 나무예요. 뜨고. 예. 나무예요. 전 나무예요. 맞아.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후에 또 저희가 준비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제 실제 사례들이 엄청나게 또 있답니다. 이번에 이제 3월 8일 여성의 날 때 항상 이제 최근 몇 년간 했었던 세시스탑 공동행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받았던 사례들이 있는데, 요것도 찐망님이 한번 세시스탑이 뭔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을 받았던 건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3시 스탑 말 그대로 3시에 멈춰야 하는 액션을 제한하는 행동의 날이었는데 왜 3시에 우리가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멈춰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같은 돈을 받고 일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성들이 더 적게 임금을 받기 때문에 3시에 일을 끝내야지만 그 내가 받은 임금만큼의 일이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였고 그죠. 3시 이후는 무급이다. 그렇죠. 그죠? 그 무급 노동 우린 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의 이 성별 임금 격차를 드러내는 몇 년간 이어졌었던 액션의 하나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에 모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성 파업을 주제로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파업을 하게 된다면 혹은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때 이제 뭐 가정 내에서든 뭐든 파업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파업을 하고 싶었던 순간은 뭘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고 그 받았었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들을 추려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외모 나이의 카테고리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외모는 출근 시에 화장은 필수라고 지적당한다. 그런 거. 화장은 예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아직도 뭐 여성스럽게 옷을 입어라. 최근에 그 유호정 의원이 원피스 입고 국회에 갔다가 기사가 엄청 많이 난리가 나왔잖아요. 났죠. 포토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여성 정치인들의 의상에 대해서만 특히나 맞아. 기사화가 되는 것도 되게 문제인데 원피스를 입고 출근하는 것 자체가 이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정말 여성 의원들이 다 같이 원피스를 입고 출근하면 좋겠다. 우리 활동가들도 원피스 꺼내 입고 그 앞으로 가보면 원피스가 어때? 없어. 뭐 없어. 없고 우리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원피스 입기도 한데 약간 쑥스러워서 못 입고 또 왜 복잡한 상황이 또 놓여 있죠. 좀 그렇죠. 또 이게 또 너무 여성스러운가? 괜히 쑥스러워하잖아요. 또 이 쑥스러움 자체도 약간 또 다른 지형의 문제지만 그렇죠.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또 우리 각자 너무 해결하시는 편하게 걸로. 다니니까 네, 또 너무 네. 차려입으면 조금 이렇게 쑥스럽달까? 좀 그런 게 있죠. 그 입으면 오늘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뭐 안 가도 입을 수 있는데. 오늘 저 그 빨간색 꽁무니 원피스 입었어요. 그 네. 어떤 일부러 입고 오신 건가요? 예. 오, 오늘 분위기를 내고 싶어가지고 아, 2차 잘하셨네요. 2차 녹음이지만 다시 한번 네. 이제 직장에서 편하게 입는 노동자다운 의상이란 무엇일까? 꼭 정장만을 입어야 하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맞아요. 있는 나름의 기준 같은 것이 있고 특히나 여성들에게는 화장하고 치마를 입거나 아무튼 치마를 안 입더라도 여성스럽게 맞아요. 남자가 되고 싶은 거냐라는 질문을 받죠. 그렇게 입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고 화장을 막 하게 되면 여성 직원들이 지나가고 나면 반짝이가 테이블에 떨어져 있다라는 지적 같은 것도 한대요. 그리고 떨어졌다 한들 뭐 그거 닦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왜 화장품 냄새가 이 팀에선 안 나냐라는 어떤 뉘앙스의 말들도 되게 많이 뭐 분냄새 찾는 거. 예. 화장 발라주면 어때요? 좀 발라보세요. 냄새 어때요? 냄새 좋죠. 네, 과장이에요. 냄새 너무 좋죠. 과장님 개기름 네, 기름이 좀 많으신데
한국 가. 그런 말 하실 거면 화장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네. 분냄새 좀 맡아보실래요? 콧구멍에 갖다 대요. 갑자기 우리 그건 좀 그 싫은데 갖다 대기 싫은데. 학교 앞에 분칠한 액션 하러 나간 적 아 있잖아요. 중앙대 네. 중앙대. 네. 중앙대 그건 뭐였죠? 분칠하는 여학생 뽑지 말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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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앙대 맞아. 그 총장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맞아. 저희가 이제 중앙대 입구에서 예, 분칠을 제대로 했어. 거의 무슨 뭐 거의 주먹만한 분을 생각보다 가지고. 더 컸어. 진짜 네, 컸어. 그게 정말 근데 여러분 영상 찾아보시면 정말 웃겨요. 재밌었어. 영상 활동가들이 얼굴이 그 하얀 그걸로 거의 찹쌀떡이 돼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때 이제 분칠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밀가루를 샀는데 또 피부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기농 밀가루를 생협에서 그 와중에 사가지고 그때 유기농 밀가루로 했군요. 네, 액션을. 생협 밀가루로 네. 또 그런 거 신경 쓰는 활동가가 또 아, 그럼요. 사왔어요. 또 그럼요. 실제 화장품은 상세하게도.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려고 아, 밀가루를 그쵸. 산 그쵸. 거였고 이렇게 퍽퍽 날리는 게 그렇죠. 보여야 되니까. 또 획일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머리 그쵸. 긴 맞아요. 활동가 짧은 활동가 맞아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맞아요. 섰는데 기사에 민우의 활동가 머리 짧은 활동가가 한 남성도 남성인 함께 줄 알고. 네, 네. 이 퍼포먼스에 참여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난 적도 맞아. 있었죠. 아, 활동가도 그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남자냐. 민우의 남자 있다. 있으면 뭐 어떤데? 그거 있으면 어떨 건데. 근데 아닌데? 아닌데. 이런 왜 머리가 짧고 뭔가 화장을 안 하고 그럼 다 남자일 거라고 뚜블럭하고 생각하지? 또 그러면. 이런 게 참 사회 또 이런 여성 남성 이런 이분법이 참 강력하구나. 또 네. 그런 생각하게 되고요. 네. 네. 그 아까 그 화장 냄새가 너무 안 난다 그러면 그 영상을 아. 예, 중앙대 액션이라고 치면 나올 거야. 아니면 중앙대 맞아. 민우회라고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분칠하는 영상 보실래요? 한번 보여드려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분냄새가 나죠? 그럼 그분이 이미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당황. 네. 그거 말고 나이 관련돼서 나이. 이런 말 정말 지겹지만 여자 나이 25부터 25부터 꺾이는 거다. 그 요즘도 이제 진짜 이런 말 하는 거죠. 들었으니까 이제 설문에 그렇죠. 참여하셨을 제가 너무 현실가 당연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어려 보이는 어떤 사람에 대한 하대와 이렇게 막대하는 거 그런 게 저는 진짜 좀 불쾌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상대적으로 이제 졸업하고 그 바로 다음에 이제 민우에서 일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차 막 8년 차인데도 사실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보통 이 8년 차 정도 됐을 거라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연대이나 이런 걸 가면은 그러면 묘하게 막 반말 쓰시는 분들도 있고 반말 진짜 많이 많이 하죠. 쓰죠. 네. 되게 이 사람 얘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참 이 나이 가지고 좀 차별하는 것도 되게 문제다. 그래서 일부러 문제가 연차 되는 것 까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저는 8년 차고요. 막 이렇게 딱 일부러 쓸데없어. 맞아요, 말할 필요 맞아요. 없는데 괜히 그냥. 얘기하고.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몇 년 차예요? 그러면 꾹꾹 씹어서 말하죠. 그런 걸 물어보는 거는 왜 답하기 싫어요. 그냥 궁금해요? 8년 차라고 하지 말고 18년 차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나중에 제가 잘못 쳤네. 잘못 네, 얘기. 착각을 했네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멈추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삐. 그런가요? 그리고 근데 네. 이런 농담들을 하는 사람들을 네. 후지게 만드는 거 아직도 이런 농담 하냐 아, 아직도 이런 맞아, 말 하냐 맞아, 이런 맞아. 걸로 되갚아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럼요. 뭐 아직도 그런 얘기 하세요? 25세? 그거 되게 옛날 얘기예요. 하고 가. 그냥 가야지 일단. 가야 돼요. 대꾸를 하지 말고.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테니까요. 두 번째 주제 연애, 결혼, 육아 관련돼서 어떠한 응답을 해주셨냐면 아이가 있는 분이에요. 네. 일하러 나오면은 애는 누가 보냐? 아니 진짜 라고 아직도 이런 같이 얘기. 일하는 사람이 물어봐. 그리고 그 진짜 그냥 하는 질문이죠, 그죠? 네, 그쵸? 아무런 이거 생각 없이. 안 하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 의도 없지만 그 의도가 이 사람한테 이제 수백 번의 비수 같은 말을 이제 그냥 의도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 데서 해말냐고 그쵸. 도대체.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이 채용 과정에서 어떤 식의 질문을 받는지에 대한 인터뷰 사업을 민우에서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뽑아줬었던 말이 결람출이라는 축약어인데 결혼했냐? 결혼 계획 있냐? 남자친구 있냐? 출산 계획 있냐? 맞아요. 그래서 지금 면접 과정에서 요즘에는 결람출 말고도 혹시 페미니스트냐? 라는 질문 아니면 미투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방식의 페미니즘 사상 검증을 하는 질문들이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미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면은 어떡할 건데? 네가 어떻게 할 직장 내 건데?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확인해서 뭘 어쩌고 싶은데 본인의 조직에서 미투가 나올 만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 대체 이 질문을 왜 하지? 라는 그렇죠.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보는 사람은 사실 되게 절박하잖아요. 그쵸. 못 빼고 싶고 그죠? 그럼요. 아니, 저도 예전에 무슨 시에서 하는 그런 비공개 면접 심사 이런 걸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떤 뭐 젠더 관련한 이제 업무를 뽑는 많잖아요. 사실 지원자가 되게 많았는데 그 여성인데 이제 뭐 대부분 페미니스트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그게 선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업무랑 굉장히 그래서 관련이 높은 본인 페미니스트 잘할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모 시의 여성 정책 관련한 이제 그분을 뽑기 싫은 거예요. 그 페미니스트라고 자신 너무 페미니스트인 것 같으니까. 예, 그게 되게 좀 선명했거든요. 젠더 업무인데 예, 이런 무슨 너무 적합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느꼈죠. 이 페미니즘과 관련해 가지고 인식이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지어 젠더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도 굉장한 거부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희한하다. 예, 그래서 너무 예민할 것 같다라는 그쵸. 그러니까 분위기. 자기 주장 강할 것 같고 이런 편견인 거죠. 또.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불편할 것 같은 거죠. 지적도 많이 당할 수 있고. 혼나야지 좀 그러면. 네. 근데 그 나머지 3명의 심사하는 분들이 이제 좀 포착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상황 안 되겠다. 저 사람 뽑아야 된다 무조건.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 그렇지. 굉장히 질문이 대답이 좋았고 이제 실제로 본인이 저 페미니스트에 꼭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떤 되게 많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되게 자신만의 관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그분을 뽑고 싶어하지 않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분을 뽑아야겠다. 나머지 여성 심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이 사실상 뽑혔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 근데 여전히 뭐 남초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 거겠죠. 남초 예. 직장에선 딱 한 명만 여자를 뽑아요. 한두 명? 맞아. 격리 업무 보는. 맞아요. 맞아. 꼭 그거는 맞아요. 네, 큰일은 내가 하고 남자가 그치. 하고 네. 성과 나오는 건 다 자기들이 하고. 영수증 챙기고 뭐 자료 뽑고 동료 남자 직원이 발표해. 뭐 이런 방식의 내용도 이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책자에도 있는데 그런 방식의 역할 구분이 직장 내에선 되게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호칭 부분 있습니다. 네, 아가씨라는 호칭을 거래처에 나갈 경우에 되게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아, 여성이면 직책이 있지만 직책으로 불리지 않고 아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업무 환경 내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인 CEO의 기업 CEO 분이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어떤 거래처 미팅을 하러 나갔을 때 상대 거래처인 거죠. 와서 인사를 내가 CEO야. 여성인 내가 CEO인데 나랑 같이 온 남자 직원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회사의 사장은 이 남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의 상황들도 종종 겪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충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정말 높은 직급의 혹은 CEO의 여성들이 없을 거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문화가 여전히 있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야 봤는데 멜로가 체질이라는 JTBC에서 했던 정말 몇 년 전 드라마인데 또 이제야 봤는데 거기서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한 인물이 일을 하다가 그 방송사 PD랑 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PPL이나 이제 간접 광고를 계속 이제 넣어야 되는 이제 이 직원인 거예요. 근데 그 PD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 협상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빠라고 불러. 라고 한 거예요. 오빠라고 부르면 넣어준다고? 오빠라고 부르면은 해줄게.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다른 남자 직원들도 다 가만히 있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놀리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고민해요. 계속. 그 캐릭터가 계속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오빠를 100번을 불러요. 오빠! 맞아. 그 모든 오빠! 네. 이러면서 쫓아다니죠. 엄청나게 오빠를 막 모든 남자 PD나 이 스태프들한테 막 해요. 정말.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애교를 막 부려요. 눈을 막 부라리면서. 오빠! 이러면서. 나서 오빠 이렇게 빠르게 반복적으로 쫓아다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지울리게 만드는 거지. 그게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기세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지지 않겠다. 네. 내가
고분고분 들어주지는 않을 그죠. 것이다. 언어를 받아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던질까. 음. 이거에서 되게 실제로 이제 회사 다니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굉장히 많은 고충들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까지 우리가 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네.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만큼 정말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 여전히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아까 그 연대 얘기했었잖아요. 그 꽃뱀님이 근데 뭐야 막 이러면서 같이 그냥 얘기를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꽃순이 같다. 관련해. 꽃순이 네,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노동상담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되게 그 조력자? 가 너무 중요한 정말 거예요. 딱 한 명. 딱 한 명. 나랑 같이 얘기 나눠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로 뭐 상사나 동료한테 이상한 말 하는 사람한테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거 뭐 걔가 그런 얘기했어 뭐야 막 이러면서 같이 욕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직장에 한 명만 있어도 진짜 숨통이 트이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서로에게 좀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네. 이전에 방송에서 소개됐을 수도 있지만 저희 상담했었던 분 중에 직장에서 진짜 성희롱을 너무 막 일상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상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우에서 나온 이 각종 책자와 뭐 포스터 같은 거를 자리에 붙여놔. 그래도 그걸 보고 얘 뭐 좀 만약에 자기가 이상한 말 하면 여기다 전화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되게 의식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소개해드렸었던 되게 열받고 어이없는 내 직장에서 동료로 여겨지지 않는 어떤 이 상황들에 화가 날 때 바로 얘기할 수 없다면 내 자리에 보호막을 그렇죠. 파티션 민우의 같은 게 뭐 시기 있으시면 이런 거 갖다 네. 놓고 그러면 제 뒤에 여성 단체가 있구나 이렇게 막- 그냥 뭐 좀 건드면 안 되겠다. 이 정도는 네. 이미지에 심어주겠죠. 네. 그런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그 책자 우리 나왔던 것도 이름이 평범한 용기였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해나갈 수 있는 것들 좀 하나하나씩 해가는 그런 평범한 용기를 한번 좀 다 같이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서로에게 좀 평범한 용기가 되어주자. 이런 얘기로 좀 오늘 얘기를 훈훈하네요.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오늘의 해장 픽!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추천할 거 해장픽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꽃뱀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해장픽? 저는 또 이제 책을 얼마 안 읽고 추천하는 좀 습관이 죄송하지만 오늘은 몇 페이지 읽은 책이에요? 오늘은 한 30페이지 정도 읽은 오. 책이긴 합니다. 예. 많이 읽으셨네요. 예, 심지어 책을 읽지 않고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책도 30페이지만 읽었어요. 그 책도 30페이지만 읽었는데 이거 다 읽을 건데요.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유선경이라는 그 라디오 작가를 한 30여 년 하신 분이 그 어휘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페미니스트고 페미니스트한테 사실 언어는 굉장히 좀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때 저도 요즘 많이 그러긴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맞아. 예, 이게 지금 무슨 내가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단어가 생각이 날 때 너무 답답하고 상대도 막 스무고기 시작하고 맞아. 이거 저거 막 예. 이러면서 그래서 하려던 대화의 본질이 사라지고 그 단어를 찾는 이제 그렇게 퀴즈쇼 되죠. 예, 퀴즈쇼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맞아.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이제 자기도 이게 나이가 들었나 내가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되게 어휘력의 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을 굉장히 갱신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정확한 어휘를 구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고 사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제 예, 소통에 있어서의 이제 이유이기 때문인데 뭐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 모든 어휘에 주석이 달려요. 뭐 오롯이라고 하면 오롯이의 뜻, 부사의 뜻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단어는 그 손가락 사이에 떼낄 때 있잖아요. 발가락 사이에. 네. 그게 발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발삿? 사이사이를. 예, 발삿. 손과 손가락 사이도 손삿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랑이도 삿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죠? 사타구니의 그 삿.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부사로 설명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어휘를 아는 것이 사실 그거 관심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왜냐면 나 지금 발가락 떼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발사세.
때가 있어서 지금 닦으려고 해. 어. 네, 이런 식의 대화가 그 얘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네, 그게 그런 되게 일이 많다고요. 아니, 지금 발샷에 지금 문제가 있어. 얘기를 많이 해요? 발샷이 너무 간지러워. 네, 발가락 사이가 아니라. 어제 그래서 꽃뱀님이 갑자기 네. 퀴즈쇼를 하는 거예요. 손을 딱 벌리더니 여기 여기 어디냐? 손가락 사이 이거 이름 뭔지 아냐고. 또 바로 실천하시네요. 네, 그래서 좋은 자세입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그게 이러면서 그 책 문구를 하나 소개드리면은 뭐 뜻이 우리가 이제 언어를 얘기할 때 뭐 단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소통이 잘 되냐 이런 생각 이분들 그걸 막 써요. 그래서 뭐 뜻이 통하면 됐지 구태여 그런 수고까지 할 필요 있냐고 묻는다면 그 과정에서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바로 찾아 헤매는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단어를 찾을 때. 마치 생각만 어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휘도 생각을 찾아와 중간 어디쯤에서 극적으로 만나 부둥켜 안는 것 같다. 분명 내 자아에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 뭐 이런 이렇게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휘를 배우는 것 외국어도 그렇잖아요. 혹은 이제 페미니즘도 그래요. 언어를 배우는 거는 사실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대상, 내 사물에 대한 관심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또 한번 추천을 드려보아요.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윤슬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을 때 좀 세계가 확장되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햇빛이 물결에 이렇게 비치했을 때 맞아요. 이렇게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거를 윤슬이라고 하거든요. 한강 지나갈 때 다리 지나갈 때 보이는 그거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묵 같은 거. 달빛에 비치는 그거 아닌가요? 달빛, 햇빛, 달빛, 아무튼 둘 다 있어요. 그게. 그렇군요. 그 단어가 요즘- 참 아름답다 생각했어요. 네, 아름다운 단어예요. 네. 찐빵님은요? 네, 저의 해장픽은 69세라는 임선혜 감독님의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민우의 시사회 초대권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개봉 전에 오늘이군요. 네, 녹음하는 지금 오늘 개봉하는 영화인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6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20대와 60대라고 소개드렸지만 사실 이 남자 가해자는 29세 그리고 피해를 겪은 여성은 69세 나이인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기에 배우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예수보다 예수정님 예수정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영화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년 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미디어를 통해서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네, 드러나지 않았었던 어떤 장면들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무성적인 존재로 나이든 여성들을 보고 있는가 그 젊은 나이의 남자가 그를 추행할 리 없다 맞아요. 라는 시선으로 보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여성 주인공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중년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를 또 오랜만에 보게 돼서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라서 얼마나 관객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잊혀지면 안 될 소중한 영화들이 네. 되게 개봉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쵸. 대작들은 개봉을 미루는 어떤 선택을 좀 더 하는 것 같은데 독립영화나 네, 독립영화나 이런 분들 영화들은 아예 개봉을 차일피일 계속 미룰 수는 없어서 소규모라도 거리두기 좌석을 한 상태로 상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영화 말고도 좀 많이 보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안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러네요. 네, 영화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단골공장이라는 플랫폼을 좀 추천을 하고 싶어가지고 마침 이제 민우의 후원의 밤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애용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 알아요. 소개해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여기서 산 물품들만 해도 곰팡이 제거젤, 온수 매트, 때르메스, 이 때미리거든요. 동구바 비누, 탈취제, 양말 되게 많이 사봤어요. 근데 진짜 실패한 물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조하시는 업체랑 좀 이렇게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해서 좀 비용을 줄이고 좋은 물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좀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민우의 활동가들한테는 좀 유명하죠. 단골 공장. 그럼요. 핫해요 예. 아주. 요즘에 이제 장마 끝나니까 또
또 더위가 또 다시 시작돼가지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모두 안전한 일상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